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슈퍼위크가 돌아왔습니다. 금주는 FOMC 회의부터 영국과 일본까지 금리를 한 방에 또 결정하게 될 텐데요. 현재 FOMC 회의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태죠. 따라서 금리 레벨 자체보다는 케빈 워시의 마우스, 코멘트 쪽에 집중이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회의에서는 함께 공개되는 점도표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점도표와 셉이 또 공개가 될 텐데 최근 연준 안에서도 매파 목소리가 커진 상태에서 과연 금리 경로는 상향 조정됐을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게 좋아 보일 듯합니다. 다른 가운데 지난주 미국 증시는 중동 이슈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함께 이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데뷔 이벤트가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또 끌어올려줬는데요. 다우지수는 5만 1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소폭이긴 하지만 0.3%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지난주 증시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단연 스페이스X를 꼽을 수가 있겠죠. 상장 첫날에만 19% 급등한 가운데 머스크가 조만장자에 등극했다는 소식도 큰 화제였었고요. 다만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다른 우주 관련주들 로켓랩이나 플래닛랩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긴 하지만 10% 수준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채권과 외환 시장 소식들을 최정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미국 소비심리 예비치가 발표됐는데요. 48.9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전달보다도 4포인트 넘게 개선됐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한 불안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전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쟁 시작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치입니다. 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4%로 하락했는데요. 2024년 2.8에서 3.2% 범위와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이번 주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시면 2년물 4.09%, 10년물 4.48%, 30년물 4.97%로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외환 시장입니다. 달러는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하락했는데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99.7포인트에 거래됐습니다. 이로써 달러는 주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일본은행 BOJ 회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BOJ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내놓지 않을 경우 엔달러 환율은 161엔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순매수와 종전 합의 기대감에 1,515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역외 시장에서는 1,518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WTI 보시면 3%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84달러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문이 현지 시각 14일 서명될 예정이라며 종전이 임박했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에 나섰는데요. 미국은 평화 합의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추가 공격은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요일 3% 넘게 상승해줬는데요. 마감 상황 보시면 금은 온스당 4,23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고점과 비교했을 때 금은 여전히 20%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통상 전쟁에서는 안전자산 수요로 금값이 강세를 보이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되면서 금값의 상단을 제한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 6만 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6만 3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마감 시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미주알 시간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미증시 마감 내용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미국 주식 알림 미주알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란 기대감이 커지자 국제유가가 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훈풍세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주요 섹터와 종목 이슈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주항공과 대형 기술주 섹터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시장에서는 스페이스 X의 날이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전부터 1천억 달러가 넘는 매수세가 몰렸던 스페이스X 흐름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는 공모가 135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150달러에 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17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결국 19% 넘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단숨에 시가총액 2조 1천억 달러를 돌파해서 미국 시총 6위 기업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창업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X가 화려하게 데뷔하자 이 기업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도 덩달아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예측 시장에서는 2027년 5월 이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병할 가능성을 51%까지 예측하고 있는데요. 아직 회사 측에서의 공식 입장은 전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두 거대 기업이 과연 합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예측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스X 관련주 관련 기업으로 매수세가 몰리자 빅테크 기업들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각각 1% 중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리퀴디티, 유동성이 수급의 블랙홀인 스페이스X로 쏠렸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섹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부터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AI에 대한 투자 비용 대비 이 자금 지출 대비해서 수익성을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하게 따져들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이야기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오라클부터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전해드린 것처럼 매출과 수익성 모두 긍정적인 숫자를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받는 모습, 빠르게 뛰어오르면서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원인은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향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4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히자 AI 지출이 과연 그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핵심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론이 이어졌는데요.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핵심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 가격 상승이 향후 폭발적인 수익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은 평가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무려 목표가를 9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스페이스X에 대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1% 중반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 기업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메타 같은 기업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메타를 비롯한 거대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GPU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탈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들려오자 AMD, 스페이스X 상장 당일에도 4% 넘는 급등세로 마감했고요. 특히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세로 상향 조정한 점도 시장의 투심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소비재까지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적과 더불어서 굵직한 M&A 이슈까지 함께 들려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어도비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과 마찬가지로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6.76%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덴던 최고 재무책임자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시장이 불안에 떨기도 했고요. 향후에 대한 그 연간 가이던스 증가세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시장에선 불안감에 떨며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건설업체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나는 고금리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자 주택에 대한 매수세와 이동이 불가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주택 인도량 역시 시장 예상치에 밑돌면서 주택 관련 기업들 일제히 함께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인데요. 중국 신선식품 배달 플랫폼인 푸푸를 1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경쟁사인 중국에서 메이투안의 시장 독주를 막고서 최대 경쟁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미주알 브리핑 시간이었고요.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월가로 움직인 뉴스에서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번엔 주요 외신들 헤드라인을 체크해 볼 차례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G7부터 중동 관련 이슈들이 또 올라왔는데 민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부터 17일까지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관련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프랑스 에베앙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이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는 한국을 비롯한 5개 초청국과 함께 국제적 위기 관리 그리고 서방 진영의 결속을 다질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의 가장 시급한 핵심 현안은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그리고 안정화 대책일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G7 회원국과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군사적 그리고 물리적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중동 분쟁 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나 미래 기술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그런 의제들도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 중이고요. 이 그렇죠. 히토류 관련해서 이 중국 관련된 이슈들도 함께 언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은 물론이고요. 또 중국을 겨냥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현재는 무겁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방 정상들은 중국의 과도한 무역 흑자를 막기 위한 불균형 해소책과 함께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의 G7 공동 비축 연계 체계를 구축해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 회의 마지막 날에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등 글로벌 테크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하고요. 인공지능이나 AI의 미래 그리고 또 디지털 규제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보 또 미래 기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이 서방의 전략이 구체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그리고 AI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들을 좀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중동 상황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종전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새로운 변수로 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 이 MOU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또 그랬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논란이 되었다. 이러면서 중동 평화 전선에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전격 공습하게 되면서 이 중동 평화 전선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드론 침범을 이유로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서 종전 대업을 이루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격앙된 또 반응을 보였고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판단력이 없다며 이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합의에 가까워진 특별한 날에 이번 공격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면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또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서명이 몇 시간 지연됐을 뿐 당일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 모든 당사자에게 추가 군사 행동을 멈추고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또 중동 평화의 시작이 될 이번 기회를 날리지 말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반면 최종 서명을 남기고 있던 이란 측의 기류, 현재는 급격히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번 공습을 두고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나 또 동맹국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증거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란 의회 측은 이스라엘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향후 합의 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거친 결고까지 남기게 되면서 이 눈앞에 다가왔던 중동 평화 협상, 이제는 다시 한번 유혈 분쟁의 도화선이 될지 현재는 다시 한번 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생일에 맞춰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에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난주 증시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단연 스페이스 X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주는 어땠었나요? 네, 일론 머스크 이 스페이스 X가 공모가 대비 19% 이상 폭등하게 되면서 $160, $161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화려하게 뉴욕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단숨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스페이스 X, 이제는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의 뒤를 이어 글로벌 시총 6위 자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머스크는 시총 상위 10위권 내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라는 두 개 거대 기업을 동시에 이끄는 이 전무후무한 CEO가 되었고요. 또 주관사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월가 투자은행들은 물론 수천 명의 임직원들까지 이 역대급 상장 잭팟을 터뜨리게 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방석에 앉은 거는 뭐 아이비들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 CEO도 또 꼽을 수가 있겠죠.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얼마인지 상상조차 안 가는 규모인데요. 조만이죠. 네, 예. 그렇죠. 이번 상장으로 머스크의 총 자산이 무려 1조 500억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따졌을 때는 1,594조 원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첫 조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웬만한 주요 국가들의 연 GDP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세계 부호 2위부터 4위까지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이 매일 400억 원씩 100년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이 압도적인 자산 규모가 미국의 나사 연간 예산을 단 3%만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주 개척을 향한 머스크의 개인적인 영향력 더욱더 막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X 관련 소식들까지 체크해봤고요.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내용들 잘 체크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호르무즈부터 핵심 광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산업 생산과 함께 뉴욕 제조업 지수까지 경제 지표들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